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학생들이 정말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 또는 푸념이죠, 푸념. 사회 집단, 사회 조직 정말 헷갈려요. 너무너무 헷갈려요. 라고 하는 푸념입니다. 사실은 사회문화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이 2단원의 사회 집단, 사회 조직 헷갈리다,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의 이 분류 또는 종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세상에 정말 많은 사회 집단, 사회 조직이 있잖아요. 진짜 많은데 정말 똑똑한 학자들이 나는 이 사회 집단, 사회 조직 이렇게 많은데 이런 분류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또는 이런 용어로 정의하겠어 라고 학자가 정의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의 분류 기준에 따라 정의 내려놓은 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회문화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암기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학생들입니다. 이해하고 암기보다는 이해해서 문제에 적용해서 푸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사회문화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 집단, 사회 조직만은 그 사회학자의 분류 기준을 암기하고 분류 기준에 따라 적용해서 그냥 그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법조차도 사실은 그 사회학자의 분류 기준, 그것들을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정의된 내용 그대로를 암기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해법입니다. 그래서 사회 집단, 사회 조직 헷갈려요, 너무 어려워요 하는 학생들에게는 마치 개념 강의 첫 시간처럼 다시 찬찬히 설명을 해주는 것, 그게 저의 솔루션입니다. 진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 집단 몇 개 있었나요? 그쵸. 7개입니다. 7개. 7개의 사회 집단이 그 분류 기준이 각각 있었어요. 즉 결합 의지에 따라서 학생들 대답할 수 있죠? 그렇죠. 자연 발생적이고 본질적인 결합 의지에 따라서 나타난 것을 공동사회라고 불렀습니다. 퇴니스라는 학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만들고 선택 의지에 따라서 만든 것을 이익사회라고 퇴니스라는 학자가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요, 일부러 만든 것 학교, 일부러 만든 것 동아리, 일부러 만든 것 시민단체지만 다 이익사회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익인데 이상해요. 이익은 이윤 추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의 어떤 기존에 이해했던 것을 적용해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퇴니스라는 학자가 일부러 만든 것은 다 이익사회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학교도 시민단체도 다 이익사회인 거죠.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다 공동사회라고 이름 붙인 거고요. 바로 그 분류 기준이 중요합니다. 또 있죠, 여러분. 접촉 방식. 그래서 직접 접촉, 간접 접촉. 이 말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직접 접촉이 뭘까요? 직접 막 손 만지고 이러면 직접 접촉이고. 너무 유치했죠. 직접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접촉하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자체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얼굴을 만나서 보고 싶고 그래서 만나는 것. 그런 만남을 바로 직접 접촉이라고 쿨리라는 학자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날 때,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를 만날 때, 부모를 만날 때 이렇게 만날 때는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죠. 그냥 의뢰, 보고 싶어서. 친밀감, 유대감을 바탕으로. 그런 직접 접촉을 바탕으로 형성된 집단을 1차 집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만남 중에 여러분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선생님 만나러 가나요? 아니죠. 그쵸? 선생님과 여러분 간의 만남은 물론 굉장히 선생님을 좋아하고 학생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여러분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 관념을 집어넣어서 이해하면 안 돼요. 쿨리라는 학자가 정의해 준 대로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배우기 위해서 만난다. 이건 수단적 만남인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만남은 수단적인 만남이고 간접 접촉이고 그래서 학교는 2차 집단이 되는 거죠. 됐나요?
이제 내집단과 외집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집단, 외집단도 사실은 공부할 때는 쉽게 했거든요. 여러분, 소속만 되어 있으면 내집단입니까? 아니죠.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소속감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속만 되어 있고 소속감이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글이 나옵니다. 네, 글 속에서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속만 되어 있으면 소속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속되어 있으면서 소속감을 느껴야지만 내 집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속감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준거 집단은 여러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라 정의, 그 사회 집단의 정의를 여러분 잘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출문제 이제 적용을 해보는데요. 그 적용 연습을 사실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탈춤 동호회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공동사회일까요? 이익사회일까요? 그렇죠. 일부러 만들었으니까 이익사회입니다. 의심하지 않게 해요. 그게 왜 이익인지. 이익사회입니다. 일부러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1차 집단일까요? 2차 집단일까요? 문제에 주어집니다. 보통. 탈춤 동호회하고 주어진 그 보충 설명에 보면 탈춤 동호회 안에 있는 구성원인 갑과 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우정을 쌓는 친밀한 관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탈춤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2차적인 관계도 있지만 친밀함이 쌓여서 대면적이고 친밀함이 쌓인 1차적 관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소규모 동호회 안에서는 1차적 관계와 2차적 관계가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중 또는 종친회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의 기출문제에서는 종종 등장했거든요. 여러분의 나이에 혹은 제 나이에도 익숙하지 않은 사회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종친회, 향후회 이렇게 모일 회자가 붙은 것은 일부러 그렇게 모임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부러 만들었으니까 이익사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중, 성과 본이 같게 태어났느니라. 이런 경우가 바로 자연 발생적인 공동사회가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 학생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회 집단이 있어요. 그리고 공식 조직이 있어요. 비공식 조직이 있습니다. 자발적 결사체가 있어요. 가장 큰 범주는 당연히 사회 집단입니다. 사회 집단 가운데서 목표, 규범이 뚜렷하고 지위와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이런 조금 무서운 데를 공식 조직 또는 사회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 집단 안에 사회 조직, 공식 조직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A가 사회 집단이 되고 C가 공식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 안에 비공식 조직이 들어간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였죠. 취미, 관심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끼리 특별히 만든 거니까 자발적 결사체에 속하는 비공식 조직이죠. 오늘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정리할게요. 사회집단의 구분 기준, 학자들이 정해준 구분 기준에 충실하자. 그리고 자주 나오는 사회집단, 사회조직이 있습니다. 기출로 확인하고 적용해 보자. 오늘 사회집단, 사회조직에 대한 고민 해결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다른 질문, 궁금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